자, 블라스베드 파이널 모의고사 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회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좀 당부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독해 강의를 듣고 왔잖아, 그치? 근데 이제 들은 지가 좀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들으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기억하는 위주로 보통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좀 입력시켜주고 싶은데 듣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 뭐 연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조금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그 개념 페이지 있지, 독해 강의에 독해 책에 개념 페이지가 각 파트마다 있어. 개념 페이지가 여기 가서 여기 있는 개념들 조금 정독해가지고 하나도 빠지지 말고 좀 인식을 한 상태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은 친구들은 독해 강의를 들었으니까 내가 좀 독해가 이제 좀 개념이 잡혔겠지라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풀거나 강의를 다시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개념 페이지 가서 이 개념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통 문제를 풀어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그 책을 쓸 때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구석구석 많이 넣었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 강의에 있는 말들을 좀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이번 7회차에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근데 보기를 고르려고 보니까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 밑줄의 의미 찾기 함축적 의미 추론에서 내가 뭐라고 적냐면 근거를 밑줄에 붙여라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최대한 지문에 있는 말을 갖다가 여기랑 비슷한 말을 갖다가 끌어 쓰란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요거를 지문 신나게 읽어놓고서 보기를 보니까 지문은 이해를 했는데 보기를 못 고르겠어. 이런 상태가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 지문에 대한 정답을 지문 속에 찾아야지 그런 신나게 지문을 읽어놓고서 답은 여러분들의 뇌피셜로 써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보자. 일단은 글을 읽을 때 이 밑줄이 들어간 문장부터 읽으라고 힌트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잘 봐봐. It's a carrot and stick approach래. 그러면 이것은 당근과 채찍의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it지. 봐봐. A, is, B라고 하면은 결국에 비동사 앞에 있는 A, B는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은 a carrot and stick approach라는 것이 요 it랑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 it는 대명사니까 요 앞에 있는 문장이 it를 받아주는 말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천천히 앞에서부터 글을 읽을 건데 읽으면서 요 it에 대한 설명이 요 앞문장에 나와 있을 거니까 앞문장은 초집중해서 요걸 갖다 답으로 연결시켜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읽어볼게. 다양한 박테리아 종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한대. 몇몇은 슈가 좋아하고 몇몇은 패트 좋아한대. 그러나 여기서 한번 흐름이 살짝 바뀌네. 그러나 그들은 not only fight, 오로지 싸우는 것은 아니래. 다른 사람들과 뭐를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은 아니래. 그러니까 음식 갖고 싸우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래. 그리고 뭔가 발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래. 어디에서? 생태계에서. 그럼 뭔가 다른 걸 또 하겠지. 당신의 gutbox, 좀 표현은 다른데 사실상 똑같아요. 박테리아균들, 그 다음에 they, 여기는 또 다시 뭐라고 해? gutbox가 되지. 똑같이 박테리아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소재는 지금 박테리아균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얘네들이 종종 다양한 것들을 원하는데 너가 원하는 것보다 다양한 것들을 원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얘네 박테리아지. 됐습니까? 얘네의 특성은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아. not shy야. 뭐 하는 거에 대해서? going after, 추구하거나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의 목표를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너의 박테리아는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영향을 주는 건데 당신의 행동이나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 오, 신기하다. 고작 세균 그까짓 게 뭔가 영향을 준다는 거야. 우리한테. 뭐 함으로써? 변경함으로써 뉴럴, 신경에 어떤 신호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대. 너의 베거스 nerve 밑에 있죠. 미주신경에 시그널을 전달함으로써 아,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래요. 그들은 똑같이 박테리아지. 바꾸는데 뭐 미각 수용체라든지 아니면 턱신, 독소 같은 걸 만들어야 하는데 뭔가 기분이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너한테 너가 먹지 않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먹지 않을 때 기분 나빠봐라 하고 세균이 뭔가 시그널을 주는 거야.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세균은 내가 지금 밀가루를 먹고 싶어. 근데 밥을 먹어 내가. 그러면은 이런 기분이 안 좋을 만한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지. 혹은 어떤 화학적인 보상 같은 걸 release 방출하는데 너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지. 너가 그렇게 할 때 너가 박테리아가 먹고 싶은 걸 네가 먹는다면 너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어떤 시그널, 케미컬 같은 거를 방출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봐봐, 정리해주지. 박테리아인데 너네 장 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가 실제로 너를 조종하고 있는 거란다. 이것은 중요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요 디스는 앞에 있는 내용이지. 박테리아가 너를 조종한다는 거. 왜냐면 이것이 만드니까 어렵게 바꾸는 것을, 너의 식단을 바꾸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지. 그 이유가 박테리아 때문이었던 거야. 그다음 봐봐. 여기서 이제 it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요 앞문장이 얘 아니야. 잘 봐봐. 너 안에 있는 그 세균들이 play you, 너를 갖고 놀고 있어. 마치 big marionette, 큰 꼭두각시처럼 너를 갖고 놀고 있는 거야. 뭐 하면서? 강요하도록 노력하면서 너가 그들에게, 그들 박테리아, 그들에게 주도록 강요하면서 무엇을?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그럼 여러분들 이것은 뭐야? 봐봐. 앞문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봐. 박테리아가 너를 가지고 조종하는 거야. 야, 너가 내가 먹고 싶은 거 줬어? 상 줄게. 너가 내가 먹기 싫은 거 줬구나. 너 벌 받아. 이렇게 조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벅스들이, 네 안에 있는 벅스들이 너희가 마치 갖고 놀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너가 그 박테리아가 원하는 것을 주도록 강요하면서 너를 갖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는 접근법이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it가 가리키는 거를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it가 가리키는 것을. 그럼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할게. 세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여기 있는 표현 쓰자. 우리를 manipulating, 조종하는 거야. 조종하는 거. 조종한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니까 당근도 주고 상도 줬다가 뭐도 주고 벌도 주고 하는 겁니다. 세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하는 거. 이게 채찍도 주면서 당근도 주는 이 접근법이다.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을 갖다가 최대한 엮어서 글을 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준점을 잡았으니까 보기를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글은 잘 이해를 해놓고서 막상 보기를 가서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가니까 보기가 헷갈려 보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2번 같은 답을 찍죠, 여러분들이요. 봐봐. 이 박테리아가 두 가지 종류의 케미컬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는 건가? 건강을 위해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아니, 건강이랑 뭔 상관이야? 지들이 먹고 싶은 거에 따라서 준다는 건데. 이 박테리아가 고르거나 흡수한데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애매해 이게. 뭐로부터? 우리의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시그널을 주는 건 맞지, 우리 몸한테. 근데 우리 몸으로부터 이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선택하나?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헷갈려. 기준은 뭐였어? 당근과 채찍을 준다? 세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매니플레이트 한다.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걸 줄 때, 지가 먹고 싶은 걸 줄 때는 칭찬하고 안 먹고 싶은 걸 줄 때는 뭔가 안 좋은 케미컬을 방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 말과 똑같은 건가?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비교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본문을 읽고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그림만 가지고 보기를 보는 순간 이게 헷갈린다고요. 3번. 박테리아가 통제한대. 우리의 몸을. 봐봐. 통제한다는 말과 조종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 아니야? 다양한 방식인데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즉 지들이 먹고 싶은 걸 위해서 세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한다고요. 정확히 몇 번? 3번인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선택해서 흡수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지네가 먹고 싶은 거를 우리한테 조종시켜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바를 이룬다. 이거 아닙니까? 4번. 박테리아가 도와주는데 우리의 몸이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건 절대 될 수가 없죠. 건강이랑 뭔 상관이야 이게. 5번. 이롭고 해로운 영향을 준대,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로운 것도 방출하고 해로운 것도 방출한다. 맞는데 결국에 본문에 쓴 말,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는 거 아닙니까? 답은 역시 3번. 됐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맞히고 틀리는 것은 거의 한 끗 차이야.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그 책에 있는 개념 내용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냥 문제를 풀었고 이 교재의 강의를 들었으니까 독해 수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책을 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했던 걸 갖다가 다시 다지는 단계를 좀 거쳐 가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3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요것도 그렇지 않아? 이것도 문제는 글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라고 봐요. 근데 보기가 또 어려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거야. 잘 봐봐. 연결사가 지금 but가 있고 또 있나? 없네. 그러면 여기서 흐름이 한번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소재 첫 문장에서 잡고 여기서 한번 꺾어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밑에부터의 흐름은 똑같겠지. 됐습니까? 가보자.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찾는데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믿음을 찾는데 뭔 소리야? 몰라요. 한 줄 더 읽어볼까? 어떠한 이야기도 많은 가능한 믿음들이 있대. 그 안에서 고유한 inherent한 믿음 같은 게 있대. 일단은 소재는 뭐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이렇게 믿음을 갖다가 찾는다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뭔진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차피 버트부터 흐름 바뀌니까 여기서 주목해야겠지. 봐봐. 어떻게 누군가인데 listening to a story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이러한 믿음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 말 하잖아.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믿음을 찾는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을 찾을까 이렇게 해요. 믿음을 찾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기서 퀘스천 형태로 지나간단 말이야. 퀘스천. 그러면 요거에 대한 앤서를 하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가 대입학 때 배웠잖아. 질문을 던지는 것은 독자의 주의를 딱 끌기 위해서 좀 집중해봐라는 시그널 아니었어? 그럼 여기에 대한 앤서가 뭐가 된다고? 정답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 주제가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역시나 but라는 연결사를 써주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는 목숨 걸고 이 부분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봐봐. 우리는 그것들, 즉 믿음들을 찾는데 뭐 함으로써? 믿음들을 살펴봄으로써. 근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들을 살펴봄으로써 믿음을 찾는데 뭔 소리야? 어렵다. 그치? 그러니까 믿음을 찾는데 요게 우리가 이미 아는 거? 는 것을 찾음으로써 믿음을 찾는데요. 쉽지가 않네. 한 줄 더 읽어보자. 그런데 봐봐. 이때부터는 흐름을 계속 붙여가시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우리는 are not as concerned. 관심이 없대요. 뭐에 관심이 없냐면 우리가 듣고 있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즉 새로운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as 뭐만큼 여러분들 요거 as 구문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as는 해석 안 했지. 두 번째 as 묶어서 뭐만큼 이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있는 거에 관심 없어. 뭐만큼? 우리가 are concerned 빠졌네. 관심 있는 것만큼. 찾는 것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관련 있는 것을 찾는 것만큼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이 좀 어렵다. 그렇지? 다시 한번. 우리는 관심 없어. 뭐에?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뭐만큼? 우리가 그 관련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는 것만큼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을 찾는다는 건데 그게 우리 이미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관련 있는 것 찾는 거야. 관련 있는 것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지 이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을 찾는 거에 더 관심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문장 자체가 좀 어려웠어. 그래. 요 문장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틀렸다. 괜찮아요. 해석 열심히 하면 돼. 단어 외우고 됐습니까? 그런데 요 부분이 이해가 됐으며 틀렸다라고 하면은 보기 분석이 잘못된 거라고 해야 됐습니까? 봐봐. 근데 여기는 정말 목숨 걸고 이해해야 됐다는 게 뭐냐면 뒤에 보면은 Picture it in this way라고 나오거든. 그럼 이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것은 무슨 시 주는 거야? 예시 주는 거지. 그럼 위의 문장이 단연 topic sentence였어요. 여기는 대놓고 준 거야, 사실은. 왜냐면 역접의 연결사 있지, but. 그 다음에 요거 문, 답이지. 됐습니까?
밑에 예시 있으니까 이 부분이 대놓고서 주제였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정리해보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연관시키려고 하지 이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구나. 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understander로서 우리는 믿음의 목록이 있대요. 뭐 스포츠는 이런 믿음, 뭐 종교는 이런 믿음, 뭐 역사는 이런 믿음 이런 게 있겠지. 이게 주제 영역마다 이 인덱스 달려 있다는 거죠. 새로운 스토리가 appear 하면은 우리는 찾으려고 한대. 우리의 믿음을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것과 관련이 있는 요 스토리와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우리의 믿음을 찾으려고 한대. 이 새로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가 아니라 이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 내가 아는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야기가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대. 그 믿음과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우리의 메모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의 메모리 속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요거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처리 중인 것과 비교를 한대. 그럼 얘는 새로운 이야기 아닌가? 결국에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을 연관시키려고 한다. 요 말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깔나게 해석을 잘해가지고 다 이해해서 잘했어요. 근데 읽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해 안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어렵잖아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흐름이 꺾이고 주제라고 생각이 들면 밑에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는 건너뛰면서 똑같은 말이겠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것만 갖고 답을 한번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몇 번을 찍었을 것 같냐면 3번을 찍었을 것 같거든. 봐봐. 새로운 이야기를 활용하는 거야. 뭐 할 때? 오래된 이야기를 이해할 때. 야,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거나 옛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야, 관련이 있는 거야. 이거에 주목한다고. 그러니까 요 오래된 이야기를 이해한다. 요건 좀 이상하지. 우리의 기억 능력의 한계 보는 순간 그냥 빠이빠이입니다. 됐어요? 3번 봐봐. 여러분들. influence of A on B 하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 이란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챌린징, 뭔가 도전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입니까? 잘 봐봐.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에 뭔가 의심을 던지고 도전을 제기하나? 아니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얘를 듣는 순간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은 A인데 B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A가 흔들리고 그러나? 아니죠. 그냥 얘를 들을 때 얘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챌린징 한다는 말이 이상하죠. 근데 되게 매력적인 게 요것도 본문에 있는 거, 요것도 본문에 있는 단어 아니야. 그래서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심지어 인플루언스가 영향력이니까 두 개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뭔가 만들어주거든. 얘와 스토리와 빌리프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뭐가? 챌린징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네 번째.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데 스토리텔링 스킬을 향상시키는 보는 순간 그냥 안녕히 계세요. 알겠습니까? 역할이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의 역할, 뭐 하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의 역할, 뭐야?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뭐 하려고 해?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할 때 관련이 있는지를 해보려고 하잖아, 그치?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요 믿음, 아는 것과 관련시키고 관련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기존의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얘를 이해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아주 어렵다?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 거 인정합니다.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보기 분석이 정확히 안 되면, 즉 주제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21번과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지문은 잘 이해했지만 다른 데서 퉁덩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 유념하면서 여러분들 글 읽을 때 특히나 주제라고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연결사를 통해서도 혹은 어떤 어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무시하지 말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연결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흐름은 붙어가니까 조금 뒤에가 이해가 안 된다 한들 그 부분은 똑같은 말이겠거니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주제가 이해가 안 되면 뒤에 목숨 걸고 봐야지 그러면요. 그쵸? 됐습니까? 정리하고 2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봐봐. 요게 평가원 문제고 독해 강의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근데 또 갖고 왔어. 중요하니까. 보세요. 어렵지 않은데 정답률이 낮았단 말이야. 우리가 글을 조금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거든. 좀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풀었던 문제지만 갖고 온 겁니다. 보세요. 여기 in other words가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중요한 연결사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딱 정중앙에 yet가 딱 보여.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서 흐름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부터 꺾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줄기가 크게 두 개야. 일로 오는 흐름과 일로 가는 흐름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흐름이 꺾이니까 이 부분, 요 부분에서 이 글의 주제가 도출될 수 있겠다. 잘 생각해봐야지. 그러면은 선생님 위에는 읽지 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최소한 뭐는 잡아야 돼? 소재는 잡아야죠. 가볼게. 사바나가 제기하는데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컬러지스트한테 문제를 제기하는데 생태학자죠. 뭔가 액시엄 원리 같은 거죠. 원리가 있는데 생태학의 원리가 있대. 어떤 원리냐면 완전한 경쟁자는 상호 존재할 수 없다. 공생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생태계에서 경쟁자 공존이 돼야 안 돼? 경쟁자가 공존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네. 그쵸? 어렵지 않거든 지금. 계속 가볼게.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사실상 위에 문장 이해했으니까 밑에 문장이 어렵더라도 똑같은 말이겠지. 두 개의 어떤 유기체의 개체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자원을 갖다가 쓰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두 개체야. A 개체 뭐 원숭이랑 뭐 코알라 이렇게 해봅시다. 똑같은 어떤 자원을 갖다가 써. 똑같이 바나나 먹어. 그럴 때는 하나가 기대되어져. 약간 더 효율적이라고. 다른 것보다. 따라서 come to dominate, 지배하게 돼.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는. 봐봐. 이 말 이해하려고 하지 마. 무슨 말이야?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숭이랑 코알라가 있으면 원숭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나나를 잘 따먹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숭이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열이 있는 거지. 공생이 아니라. 이 말 아닙니까? 이해 못해도 괜찮다고요. 위에서 이해했으니까. In temperate parts of the world, 세계의 온화한 지역에서는 나무가 지배를 하던가, 숲에서는 나무가 많으니까, 아니면 목초지에서는 풀이 지배를 한다고. 무슨 말이야? 공존이 안 된다고요. 계속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알겠어? 아니 나무면 나무고 풀이면 풀이지 둘 다 공생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바나에서는 그래스와 풀과 트리, 나무들이 공존합니다. 이게 되게 정직하지 않니? 아니 공존이 안 된대. 그러다가 뭐를 만나는 순간? 머트를 만나는 순간 생태계에서 경쟁자가 공존이 뭐 한다고? 된다고요. 공존이 된다. 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자고. 봐봐. 여기서 흐름이 바뀌었지? 맞니? 그러면 지금부터 흐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조금 어려운 문장이 나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해한 이 문장을 그대로 답으로 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고전적인 설명이 보여주는데 트리가 딥한 루트, 그러니까 좀 깊은 뿌리를 갖고 있고 목초지가 얕은 뿌리를 갖고 있대. 뭔 말이야? 몰라. 근데 이 말이겠지. 서로 다른 성질이 있으니까 공존하겠다. 뭐 이 말 아니겠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문장을 말도 안 나와.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충분한 게 아니잖아. 그냥 최대한 글을 조금 전략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끝까지 이걸 강조하고 싶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한 줄만 더 읽어볼까? 두 개의 식물 타입, 트리랑 저거 그래스겠지. 요게 따라서 이것도 있었네. 따라서도 있었네. 따라서 able to coexist.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고서 끝났다. 공존할 수 있다. 계속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답을 좀 찾아봅시다. 수능 직전, 아니 수능 점심시간 그 당일날까지 여러분들 온고잉 해야 돼. 알겠습니까? 정말 한 끗 차이란 말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의 등급을 바꿀 수도 있고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대학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어?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면 누가 알겠어? 누가 더 좋은 대학 갈지. 응? 1번. 전쟁부터가 이상해. 근데 싸우는 거 아니야. 손잡고 있다 이란 말이 아니라 이 당면에 있는, 딱 직면에 있는 전쟁입니다. 식물들 사이에 아니지 공존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생명체끼리 공존을 한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 싸우면 안 되지. 라이벌 관계가 안 나와야지. 그러니까 돼요? 사바나가 숨겨진 보물입니까? 생다양성이 뭔 개소리야. 주기적인 지배는 공존하는 거야? 아니면 같이 못 사는 거야? 같이 못 사는 거잖아. 지배하는 거니까. 나무의 지배, 풀에 대한 나무의 지배 아니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라고. 동등한 위치에서. 이상한 컴패니언, 동료지. 동료는 공존이야 따로 사는 거야? 같이 살죠. 사바나의 식물들이 생태학자들을 혼란을 주고 있다. 어때? 괜찮지. 원래 처음에는 전에는 사바나에서 공존이 안 된다고. 근데 공존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상한 동료라고 표현을 하죠. 첫 문장 보시면 사바나가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거든. 누구한테? 이컬러지스트한테. 이 말이 있으니까 뒤에서 이 이컬러지스트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확히 정답은 5번 찍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대입화학 24번까지 마무리를 좀 했고 29번 어법부터는 잠깐 칠판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어법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1회부터 5회까지 전부 다 계속해서 뭐를 강조했냐면 이 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뭔가 성급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놓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던 거야. 최소한 계속 얘기하지만 요 빈칸 보기가 들어간 문장, 요 밑줄 보기가 들어간 문장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최소한 구조 분석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빨리 풀러서 빨리 맞출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맞출 생각을 하라고. 알겠습니까? 요번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알겠습니까? 봐봐. 수천 년 동안에 부엉이는 evolved, 진화시켰는데 tubular eyes, 뭔가 관 모양의 눈을 진화시켰대. 그러니까 문장 나오다가 명사 쓰고 컴마 달아주고 which 쓴 거야. 그 다음에 동사 나오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밑줄 아니야. 그러면은 해석을 해봐. face forward가 동사거든. 앞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are movable, 움직일 수가 없대. 지금 and로 해서 위치절의 동사가 두 개로 병렬되어 있는 형태야. 되십니까?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걸 잘 봐봐. 부엉이가 관 모양의 눈을 진화시켰는데 그것이 앞을 향하고 있고 움직일 수 없다. 정확하게 요 아이스 선행사로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그럼 괜찮죠, 여러분들. 대신에 컴마 다음에 위치는 뭐로는 바꿀 수 없다. 대스로는 바꿀 수 없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관계사 기본 문제였어. 1번. 됐습니까? 2번 가보자. 자, 2번 보시면 여기부터 볼게. 부엉이의 눈은 가지고 있는데 더욱더 흑백에 뭐 감지하는 러드 밑에 있나? 그죠? 간 상태를 가지고 있대. 뭐보다는 color cons, 이게 뭐냐? 추상체보다는 간 상태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문장 나와. 신나게 나오다가 컴마 땅 때리고 이번에는 allowing이야. 그러면 지금은 현재 분사의 밑줄 그어져 있거든. 잘 보세요. 일단은 준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ing나 투동사 나오면 일단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미 동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동사가 또 나올 필요는 없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ing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뭐랑 좀 비교를 해야 되냐면
ed가 붙은 이런 형태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과거 분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잘 봐봐. 해석을 해보자고요. 허락하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의미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근데 의미로는 선생님이 그냥 허락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석을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allow의 쓰임을 잘 보시면 allow는 우리가 5형식 때 배웠던 거 우리 이 코드에서 많이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allow는 뒤에 명사 하나 쓰고서 투부정사 쓰는 걸 좋아하는 동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해석을 이 명사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었냐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걸 갖다가 ing를 붙여도 뒤에 명사 하나, 뒤에 투동사 하나가 나와야죠. 되니?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도 해석상으로도 허락한다.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새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런 의미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동사는 왜 안 돼?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ed는 왜 안 돼? 해석상, 구조상 엇나가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고 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있는 투동사를 갖다가 목적격 보어라고 해서 5형식 동사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억나요? 3번. 3번 보면은 비동사의 밑줄이지. 한 번 했었는데 비동사에 이렇게 밑줄 거져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뭐였다? 첫 번째? 동사인지. 혹시 투부정사나 ing 자리 아니야? 두 번째 동사가 맞으면 얘가 수일치가 맞는지까지 보시면 끝이에요. 됐습니까? 봐봐. There 그들의 커다란 둥그런 노란 색깔 눈들이 그 다음에 with dark purple 그러면은 어두운 눈동자 wide 형용사니까 꾸며주지 넓은 눈동자 충분히 let in 들어보낼 만큼 작은 양의 빛을 어둠 속에서 다 전문구네. 됐습니까? 다 수식 없고 그 다음에 is 나왔어. 계속 볼게. One of the first things 그 다음에 명사 나오고 뒤에 다시 명사 동사 있으니까 여기는 친구들아 묶어주는 거 맞지? 그리고 꾸며주는 게 맞지?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돼 있다고요. 됐어? 그럼 이 문장에는 동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자리가 동사가 맞다고. 됐어? 그러면은 1번은 통과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럼 1번 통과한 순간 동사 자리가 맞구나 한 순간 수일치를 보는데 수가 지금 주어가 아이스 두 눈이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떠 있잖아. 그치? 그러면 I 있으니까 여기는 복수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is가 아니라 a로 바뀌어줘야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풀이를 들으면 되게 허접해 보잖아. 그치? 되게 쉬운 문제 같고 되게 허접한 문제 같잖아. 이런 게 수능에 나온다고. 정답률 막 60% 이래요. 왜냐면 이걸 갖다가 빨리 풀고 싶은 거야. 빨리. 해석이고 구조고 나발이고 그냥 앞뒤 보고서 풀고 싶은 거야. 나크니스 이즈 이런단 말이야. 말이 되니 이게 여러분들. 어법은 쉽게 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풀려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게 포인트야. 계속 가보자. 4번으로 와볼게. 요것도 마찬가지거든. 보시면 동사의 밑줄이잖아. 그럼 동사 자리인지 봐봐. 연구가 보여준대. 그러면 대절이 목적어지. 맞습니까? 뭘 보여주냐면 사람의 눈동자가 얘가 대절의 주어 dilate 커진대. 어디에서? 누군가의 존재 속에서 커진다고 보여줬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someone이라는 명사 있고 지금 다시 명사 they are attracted to니까 명명동이니까 묶어서 꾸며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은 they부터 attracted to까지를 묶어서 이렇게 꾸미면 일단 구조는 완성이 된 거 아니야. 되십니까? 그럼 뭐 하라고? 해석하라고. 그럼 일단은 여기서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는 맞다니까. 그러면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만 확인해 볼게. 그들이 이끌리는 누군가야? 이끄는 누군가야? 어떤 사람이 있으면 눈이 띠용 커진대. 어떤 사람이야? 지들이 이끄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이끌리는 뭔가 매력을 느낀 사람이야? 내가 매력을 느낀 사람한테 눈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끌려지는 게 맞죠. 이해 되십니까? 이게 해석적인 풀이고 선생님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봐봐. attract는 타동사야. 무엇을 유인하다, 이끌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능동태였다라고 한다면 뒤에 얘에 대한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답이 attract였으면 뒤에 전치사가 아니라 명사가 있었어야죠. 근데 지금 뒤에 전치사밖에 안 나왔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수동태 형태가 맞다라는 얘기잖아. 됐어? 왜냐면 수동태 뒤에는 전치사 나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보든 아니면 해석상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수동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됐어? 5번은 이제 얘기하기도 싫어. 봐봐. Advertisers, 광고주들은 delate, 눈을 키운대. eyes, 모델의 눈을 키운대. 어디에 있는? 사진 속에 있는 모델의 눈을 키운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문장의 뼈대고, 잠깐 지울게 이거.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문장의 뼈대였고, 됐어? 투부정사부터 시작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들의 상품을 뭐 하게?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형식인 거 알겠니 이거? 요거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여러분들. make가 오형식 동사로 쓰일 때 명사 쓰고서 보어로 물론 명사도 올 수 있지만 형용사가 그렇게 많이 오잖아. 그래가지고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인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make가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를 써야 되는데 해석이 마치 뭐처럼 되니까? 부사처럼 되니까 우리 부사 쓰지 말자고 우리 조심하자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는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야 ly 붙이고 싶지 않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 동사의 특성을 보면서 깔끔하게 소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남기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법 풀 때 차분하게 눌러서 풀어. 알겠습니까? 그래도 모르겠으면 넘어가야지. 근데 빨리 풀어서 실수하지 말자고. 은근히 어법 문제가 되게 허무맹랑하게 아 이거였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기본기만 잘 갖춰져 있으면 그만 풀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저 문법을 못하는데요. 대신 구문 열심히 했으면 그걸로 커버 가능합니다. 알겠죠? 30번. 요것도 이제 내용 그 어떤 개념 얘기 안 하고 바로 문제 들어갈게. 이거 봐봐. 봅시다. 리서치가 보여주는데 사람의 자기 복합성의 수준이 가질 수 있대. 중요한 결과를. 자기 복합성이 뭔데? 몰라요. 근데 이게 이 글의 소재인 것은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특히나 사람들이 직면할 때인데 부정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 됐습니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 어때? 최대한 이 말은 기억해야 돼. 최대한 선지의 근거는 어디에서라고 할 것 같아? 근거는 어디에서? 본문에서, 지문에서. 이 말이 중요해. 뇌피셜 빼자고요. 알겠습니까? 내내 이거 강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부정적인 사건이나 어려움들 결이 맞아 안 맞아?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보고서 얘일 수도 있겠네. 괜찮죠? 됐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특히나 요 자기복합성의 수준이라는 게 중요한 결과를 가진데 뭔지는 몰라도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보자. 한번 알았다고 생각해보래. 예시 주는 거지. 너가 did poorly on a midterm exam.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한번 생각해보래. 망친 거야 잘 본 거야? 모르지. 그러니까 함부로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알겠습니까? 만약에 너가 누군가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high, 높은 사람인데 자기복합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소재 그대로 이어진다. 자기복합성이 높으면 즉 너가 너 스스로를 정의하는데 많은 겹치지 않는 오버래핑이 안 되는 너니까 그런 영역으로 너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이야. 정의 좀 해볼까? 자기복합성, 자복이라고 쓸게. 자기복합성이 높으면 뭐라고 쓸까? 좀 쉽게 써보자. 스스로를 정의하는데 겹치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자아라고 쓸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 뭐 열렬한 스키어, 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 열렬한 글리의 팬 이런 자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한 사람인데 그럴 때 부정성, 결과로부터 오는 잘못 본 시험 등급의 결과로부터 오는 부정성이 봐보세요. 시험을 잘못 본 게 맞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푸얼리가 또 나오는 게 괜찮죠. 어디 보고? 여기 보고. 됐습니까? 함부로 찍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가 잘못된 시험 성적, 안 좋은 시험 성적으로부터 온 부정성이라고 표현하니까 여기 역시 푸얼리 괜찮죠. 됐습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컨테인된데 컨테인이 뭔가 담겨 있는 거니까 요게 뜻이 어렵네. 컨테인이 딱 담겨 있는 거니까 제한적인 거죠, 여러분들. 제한적이래. 그러면은 제한적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뒤에 봐봐. 영향을 미치는데 오직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영향을 미친대. 오직 너가 너 스스로에 대해서 학생으로서 어떻게 네가 느끼는지에만 영향을 준대. only가 포인트예요. only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너가 시험을 못 봤어. 그럼 그 시험을 못 본 그 부정성은 너의 학생으로서의 그 이미지에만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스키어로서, 아들로서, 뭐 아버지로서, 뭔가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뭐로서만? 학생으로서만 그냥 공부만 조금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못 봤으니까 너는 쓰레기야가 아니라 그냥 학생으로서만 이미지에 조금 타격을 입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 오직 학생으로서만 타격을 입는 거니까 이거는 컨테인드 제한된 게 괜찮은 거죠, 여러분들. 되십니까? 그러나 봐봐, 정리해볼게. 자기 복합성이 높으면 자아가 겹치지 않는데 그러면은 부정성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부정성이 제한되는 거니까 이 의미 자체가 플러스 의미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플러스 의미로 보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너가 자기 복합성이 낮아. 자기 복합성이 낮아. such that 어느 정도냐면 너의 정체성이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오버랩 되는 거야. 이거랑 반대겠지. 어느 정도까지 with a few other 다른 어떤 정체성들과 함께 겹치는 수준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부정성인데 연관된 부정성, 당신의 안 좋은 시험 성적과 연관된 부정성이 낮출 거래. 너의 평가를 너 스스로에 대한 뭐로서? 학생으로의 평가를 낮출 거래. 뭐뿐만 아니라 뭔가 넘쳐 흐르고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너가 평가하는지 너의 다른 오버랩된 정체성들까지 되죠, 여러분들. 봐봐. 얘는 자기 복합성이 낮으면 겹치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반대로 부정성이 제한이 되겠어, 안 되겠어? 부정성의 제한이 안 되겠죠. 반대니까.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면 학생으로서의 이미지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얘는 오버랩이 되니까 학생으로서의 이미지, 뭐 아들로서의 이미지, 친구로서의 이미지, 스키어로서의 이미지, 글리팬으로서의 이미지 다 겹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손상을 입는 순간 전부 다 입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학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오버래핑 되는 정체성들까지 낮추는 게 괜찮은 거죠, 여러분들. 이래요. 요약하자면 모든 너의 셀프 계란을 한 바스켓에 담는 거. 이야, 시적이다. 한 바스켓에 계란 남아. 나는 학생 계란, 나는 아들 계란, 나는 뭐 스키어 계란, 나는 팬 계란, 나는 뭐 선수 계란 이런 거야. 그러면 계란을 바구니에 넣으면은 계란이 이렇게 붙어있니 아니면 떨어져 있니? 붙어있죠. 여러 개 넣으면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바스켓 속에 있는 이 셀프 계란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1번을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 2번을 의미하는 거야? 계란이 겹쳐 있으니까 자아 복합성이 낮은 거죠. 됐습니까? 이러면 뭐 할 수 있다? 유리할 수 있대요. 뭐 했을 때? in the face, 직면했을 때 자기와 관련된 이벤트들에 직면했을 때
유리한 거야? 아니면 불리한 거야? 자아복합성이 높은 게 제한되니까 좋은 거고 자아복합성이 낮은 이런 계란 같은 상황일 때는 이게 부정성 제한이 안 되니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답은 그래서 advantageous가 아니라 this를 붙여줘서 불리하다 이렇게 가야죠. 되십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거 갖다가 답으로 쓰는 연습을 5개 동안 한 거예요. 법 빼고는요. 됐습니까? 최대한 글을 아주 천천히는 아니지만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눌러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답이 헷갈리면 본인의 머리를 굴리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지문에서 있는 글자 그대로 답을 갖다 가져가자고요. 됐습니까? 딱 하나만 얘기했어 이번에. 됐습니까? 뭐야? 지문에서 최대한 근거를 활용하자. 이 생각 잘 하시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 때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최대한 지문에서 끌어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